먼저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성욱 권남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입니다. 지난해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집권여당을 이끌 새 당대표가 이르면 오늘 이곳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취재하는 권남기 기자와 함께 전당대회 진행되는 상황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전당대회 분위기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당원과 대의원들이 이곳 전당대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공식 행사는 1시간쯤 전 오후 3시에 시작됐습니다. 개회 선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당직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는데요. 가장 관심이 쏠린 개표는 이제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후 4시 반쯤부터 개표가 시작돼 마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저 뒤로 후보자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이제 개표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권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개표가 이뤄집니다. 투표는 이미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55.1%로 집계가 됐습니다. 권 기자, 이거 당대표 선거 관련해가지고 당원 투표율 가운데서는 역대 최고치죠? 네, 그렇습니다. 역대 최고치고요.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나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당원 100% 비율로 투표가 이루어졌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모바일 투표에서 47.51%로 지난 2021년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할 당시의 투표율인 45.36%를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틀 동안 AR에서 투표를 거친 결과 전체 선거인단의 55.1%, 모두 46만 1,31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 워낙 많은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다들 아시고 계실 테지만 본경선에 오른 당대표 후보 4명입니다.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권남기 기자, 후보들 몇몇 어떤지 한번 찬찬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당대표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모두 4명이고요. 가나다 순으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판사 출신입니다. 울산 지역의 4선 국회의원이고요. 울산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3선 국회의원이자 대선 출마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이뤄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후보는 험지로 꼽히는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가장 젊습니다. 끝으로 황교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당대표로 21대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권여당의 당권 주자들답게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쟁쟁한 후보들입니다. 앞서 투표율 먼저 살펴봤지만 후보들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관심을 끌면서 당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걸로 보입니다. 높은 투표율, 그러면 후보들은 각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의 1차 압도적 과반,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당원들의 열망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던 다수가 네. 이제 드디어 개혁에 대한 열망, 그것을 표현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을 엉망으로 만들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분노와 위기감을 가진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되고, 당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 이슈가 되면서 제가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해서 토건 비리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후보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당원들 참여도가 높아진 게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 매달 강비를 내는 책임 당원들이 크게 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아무래도 대선과 지방선거, 이런 전국 단위 선거를 잇따라 치르면서 당세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권남기 기자, 이런 당원 지형의 변화가 선거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책임 당원만 8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일반 당원과 대의원까지 포함하면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만 84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이준석 전 대표 선출했던 전당대회 때 34만여 명보다 무려 5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은 영남권 당원 비율은 과반에서 40%가량으로 줄어든 반면에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오히려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지만 10대에서 30대 비중도 늘었습니다. 이준석 바람을 타고 들어온 2030 세대,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유입된 당원들이 대부분 분석되는데, 새로운 당원 지형이 투표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현재로선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인단이 늘어난 만큼 투표 결과도 일단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투표가 마무리됐으니까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당대표 선거에선 책임당원 한 명이 당대표 후보 한 명에게만 표를 던졌습니다. 권 기자, 그런데 오늘 당대표 당선자가 나올 수도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건지 선거 방식도 한번 권남기 기자가 설명해 줄까요? 일단 선거 방식을 보면요, 오늘 순위가 발표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위가 곧 당대표 당선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한해서는 결선 투표제라는 게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개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1위와 2위 후보자가 결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럴 경우 내일 두 후보가 1대1 토론을 하고 오는 10일에 모바일, 다음 날인 11일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일요일인 오는 12일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원활한 당정 관계를 앞세운 김기현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른바 1강으로 꼽히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 투표에 실패한다면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가운데 결선 상대가 누가 되냐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철수, 천하람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올라간다면 결선 투표는 친윤 대 비윤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두 후보가 연대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결국 김기현 후보가 대세론을 입증하느냐 아니면 승부를 결선으로 이어가느냐가 오늘 결정이 될 텐데요. 자, 권 기자, 마지막 날까지도 김기현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졌죠. 네, 그 견제가 계속됐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1강 김기현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의 견제와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황교안 후보가 TV토론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요. 안철수, 천하람 후보도 함께 협공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가 경쟁 후보들이 억지로 문제를 삼고 있다며 당권 경쟁 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점점 과열 양상으로 흘렀고요. 또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에 김 후보 홍보물 전파를 요청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불거졌고 안철수 후보 측에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앞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어선 안 될 의혹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수사 의뢰 고발까지 이어질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졌는데 일단 5년 만에 이룬 정권 교체, 그러고 나서 처음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이기도 하고 마침 내일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1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권 경쟁도 경쟁이지만 여당으로서는 축제의 의미도 있는데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오늘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서 3시 20분쯤에 전당대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했는데요.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모두 하나가 돼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이 당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으로 국정에서 개혁 과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당과 정부의 화합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른바 윤심 논란의 경쟁 과열로 전당대회 이후에 내상을 수습하는 게 중요한 화두가 될 걸로 보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당내 결속의 촉매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 지도부의 한 축이죠. 또 다른 축인데 최고위원 선거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누가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당대표 못지않게 최고위원 경쟁도 뜨겁습니다.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 이렇게 모두 8명 가운데 당원 1명당 2표씩 행사해서 4명을 뽑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개파전 양상이 또렷한데요. 이른바 친윤 진영에선 김명빈, 김재원, 민영삼, 조수진 후보 당선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준석계인 김용태, 허은하 후보가 지도부에 입성할지도 관심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역시 친윤 장해찬 후보와 이준석계 이긴 후보의 각축전 양상입니다. 지난해 바뀐 국민의힘 당원에 따라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하면 당대표를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위원단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지도부 구성도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새로 선출될 국민의힘 지도부의 임기는 2년입니다. 새 당대표는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84만 당원들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이제 30분 안에 개표가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잠시 뒤면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3차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